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박한 영문법 박신영입니다. 제가 이렇게 깜짝 동영상으로 등장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향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만나는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쌤, 저는 노베예요. 쌤, 저는 기초가 없어요. 쌤, 저는 운동만 해가지고요. 쌤, 저는 예체능이어서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다양한 상황과 그리고 다양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데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수업을 따라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노베 온 오프 라고 하는 시리즈를 조금 찍어보려고 해요. 근데 이 시리즈는 수업 시간에는 저희가 다루기 힘든 부분이지만 노베인 친구들이 수업을 쫓아오기 위해서는 이거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공부를 하시다가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내가 맞게 알고 있는 것인가? 근데 이런 고민들이 생긴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거는 내가 노베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시리즈별로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시리즈 첫 번째는 영문법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지만 가장 헷갈리는 그 개념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영상을 보실 때 뭐 따로 여러분들이 받아 적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만 하시고 우리 더 자세한 얘기는 수업에서 하는 걸로 해요. 자, 오늘 주제 한번 들어볼게요. 오픈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노베인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꺼주어야 하는 개념들. 오는요, 제대로 된 개념으로 켜줘야 하는 개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프부터 먼저 봅시다. 문장에 필요한 모든 말을 삐리리로 분류한다. 영문법이라는 것이 결국 문장에 필요한 규칙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려면 문장에 필요한 모든 말을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삐리리 자리에 들어가는 말이 무엇인지 혹시 떠오르시나요? 혹시 이게 떠오르셨나요? 주어, 목적어, 보어. 혹시 이게 떠오르셨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오프 꺼주셔야 됩니다. 오늘로 한번 가볼까요? 문장에 필요한 모든 말을 삐리리로 분류한다. 이때 삐리리 자리에 떠오르시는 개념이 있으신가요? 그건 바로 품사입니다. 말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은 모두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로 분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바로 품사로 분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품사라는 게 결국 말을 분류하는 방식이구나. 그럼 여기서 쌤, 품사의 종류는 너무 많지 않을까요? 맞아요. 품사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노베인 친구들이 개념을 이렇게 쫙 확장시키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품사 중에서 딱 핵심에 해당하는 품사 4가지만 볼 거예요. 핵심에 해당하는 품사 딱 4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순서대로 중요한 것부터.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아이를 먼저 보죠. 품사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아이가 누구냐? get,
go, make, love. 의미가 있는 말들입니다. 가다, 아니 미안해. 도착하다, 가다, 만들다, 사랑한다. 근데 이러한 말들이 문장의 기준이 되는 품사인데요. 기준이 된다고요? 이렇게 기준이 되는 품사를 삐리리다 라고 한대요. 혹시 떠오르시는 개념 있나요? 네, 바로 동사죠. 그리고 그 동사가요, 문장에 필요한 나머지 품사를 결정한답니다. 결정한다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준 하면 기준인 학생 뒤로 나머지 학생들을 쫙 줄 세우잖아요. 혹은 기준인 학생 앞 뒤로 나머지 학생들을 줄 세우잖아요. 기준이라는 건 나머지를 줄 세우는 중심인데요. 그게 바로 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나머지 품사들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 기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어를 외우실 때도 동사를 많이 알고 계셔야 그래야 문법, 영문법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동사가 나머지 품사들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면 도대체 뭘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 다닐 때 기준인 학생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아이들을 줄 세울 때 키 순서로 줄 세울 수도 있고요. 성적 순서로 줄 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모? 이런 경우는 없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줄을 세우는 방식은 여러 가지란 말이죠.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동사가 나머지 품사들을 결정을 할 텐데요. 도대체 뭘 보고 결정을 하냐? 무엇으로 결정을 하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두 가지 동사이지만 하나의 동사죠. decline이라는 동사로 보여드릴게요. 자, decline이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문장의 기준이 되는 품사입니다. 근데 기준이 되는 품사인 decline이 여러분들 의미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영어는 하나의 말로 여러 가지 의미를 확장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decline이라고 하는 요 동사를 가지고 두 가지 의미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decline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삐리리가 감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삐리리가 감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는요,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보다 앞쪽에 중요한 말들을 나열합니다. 동사보다 앞쪽에 중요한 말들을 나열합니다. 뭐가 감소하느냐? support, 지지, prices, 가격, his health, 그 남자의 건강, 이런 것들이 감소한대요. 쌤, 건강이 감소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건 건강이 나빠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삐리리가 감소한다라는 의미의 동사는요,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필요한 말을 줄 세웁니다. 이때 앞에 필요한 말들의 공통점이 있죠. support, price, has a house.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우리는 명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새로운 품사 하나를 추가합니다. 명사요. 두 번째 decline이라는 동사의 의미는 삐리리를 거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decline을 기준으로 동사보다 뒤에 중요한 말을 나열합니다. 자, 동사보다 뒤에 나열하는 이런 말들. The offer, 제안을 거절한다. invitation, 초대. to review, 리뷰하기를 거절한대요. 그래서 동사보다 뒤에 오는 이러한 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품사도 전부 명사입니다. 쌤, 그러면
동사는요,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도 명사를 나열할 수 있고 뒤에도 명사를 나열할 수 있나요? 그렇죠. 앞에도 명사를 나열할 수 있고 뒤에도 명사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 명사가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동사를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누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 동사가 나머지 품사들을 줄 세우는 방법은요, 동사의 의미입니다. 동사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에 따라서 잘 어울리는 품사들이 변할 거고요. 다시 말하면 줄 세우는, 나열하는 품사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의미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크게 분류를 하게 될 거예요. 의미. 쌤, 자동사는 목적어가 있고 타동사는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됐을 때, 좀 더 진행이 됐을 때 저희가 배우는 내용이고요. 일단 동사를 여러분들 구분할 때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 따라서 앞에 줄 세울 거냐 뒤에 줄 세울 거냐 그리고 어떤 품사를 줄 세울 거냐가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가 자동사랑 타동사 얘기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제가 딱 한 가지 동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의미에 따라서 어떻게 품사들이 나열이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쉬운 동사인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비동사들이 의미에 따라서 줄 세우는 품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품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는 그 나머지 품사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비동사를 3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답 비동사. 이답 비동사들, 즉 비동사가 이다라는 의미일 때 뒤에 줄 세우는 품사가 뭘까요? 오프 문장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이크는 이다. 그리고 뒤에 줄 세운 친구라는 말이 보일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품사가 명사란 말이죠. 그럼 제이크는 친구이다. 아주 완벽한 문장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서 비동사가 이다라는 의미일 때 뒤에 줄 세운 명사라고 하는 품사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때 명사라고 하는 품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온 문장으로 가시면 Jake is a friend. friend는 여전히 명사예요. 근데 제가 이번엔 여기다 a라고 하는 말을 같이 썼거든요. 명사라는 품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은 바로 숫자를 표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숫자를 표시해 줘야 된다. 제이크는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이크가 친구인 것도 한 사람이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걸 어라고 하는 단어로 저희가 표시를 해주게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한 사람, 단수라고 하죠. 어프 문장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They are teacher. They are teacher. 그들은 이다. 뒤에 줄 세운 선생님. 역시 명사죠. 그들은 선생님이다. 근데 그들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요 명사에 여러 명이라는 숫자를 표시해줘야 됩니다. 그럼 온 문장으로 가시면 이렇게 They are teachers. teacher가 명사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번엔 제가 s를 붙여서 여러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표시해줬어요. 결론입니다. 이다 비동사 뒤에는 명사라는 품사를 줄 세웁니다. 이때 명사가 가지는 특별한 성질은 수가 있는 품사로서 가산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게 될 거고요. 이게 앞으로 저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하게 될 출제 키워드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비동사를 소개할게요.
두 번째 비동사는 있다 비동사입니다. 있다라는 의미의 비동사 뒤에는 어떤 품사를 줄 세우게 될까요? 오프 문장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Jake is Seoul. 제이크는 서울 있다. 서울 있다. 명사만으로는 조금 어색한 문장이죠. 온 문장 켜볼게요. Jake is in Seoul. in Seoul. 제이크는 서울에 있다. 명사는 그대로고요. 명사 앞에 제가 in이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우리는 이것의 품사를 전치사라고 하죠. 그럼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였으면은요. 명사의 의미가 조금 변하는데요. 서울이 아니라 서울에 라고 명사의 의미가 조금 변합니다. 근데 명사의 의미가 조금 변하면서 있다라고 하는 비동사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품사가 되죠. 제 말을 잘 기억해 주세요. 명사의 의미가 조금 변합니다. 하나 더 볼게요. 오프 문장. Kids are animals. 어린 아이들은 있다. 동물들 있다. 어색하죠. animals는 명사인데요. 명사만으로는 조금 어색해요. 그럼 온 문장을 켜볼게요. Kids are with animals. with animals. animal이라는 명사는 그대로인데요. with이라고 전치사를 제가 명사 앞에 붙였어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동물들과 함께 있다. 함께 있다. 명사의 의미가 명사 앞에 전치사 때문에 살짝 변합니다. 살짝 변합니다. 그러면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굉장히 잘 어울리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전치사라고 하는 품사의 특별한 성질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전치사는요. 명사를 변화시키는 품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명사를 변화시킨다는 건 명사의 의미도 살짝 변화시키고요. 명사의 품사도 살짝 변화시킬 거예요. 요건 이제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전치사는 명사를 변화시키는 품사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확장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성질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역시나 앞으로 저희가 공부하게 될 출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갑니다. 하다 비동사입니다. 하다 비동사들 오프 문장부터 보여드릴게요. 하다라는 의미의 비동사 뒤에는 어떤 품사를 줄 세우게 될까요? Jake kind. Jake kind. 제이크는 친절하다. 근데 kind는요. 동사가 아닙니다. kind는 친절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그렇다면 온 문장을 한번 켜볼게요. 온 문장은 이렇게 Jake is kind. is kind.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나열하게 되면 하다라는 의미가 완성될 거고요. 그러면서 Jake라고 하는 명사를 설명하게 됩니다. Jake는 어떤 사람이야? Jake는 되게 친절한 사람이지. 이렇게 Jake라는 명사를 설명하게 되죠. 명사를 설명하게 됩니다. 명사를 설명하게 됩니다. 오프 문장 하나 더. Kids hungry. hungry도 배고프다 동사가 아니고요. 배고픈이라는 형용사고 온 문장을 켜드리면 Kids are hungry.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줄 세워서 배고프다, 뭐뭐하다 이런 의미를 만들죠. 그러면서 kids를 설명하죠. 어린아이들을 설명하죠. 명사를 설명합니다. 애들 어때? 배고파. 여기서 하다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줄 세우게 되고요. 형용사가 가지는 특별한 성질.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하는 품사다. 명사를 설명하는 품사다. 그리고
보완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성질을 가진다. 이건 역시 앞으로 여러분들이 출제 키워드로 공부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품사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기준 동사, 나머지 품사를 줄 세웁니다. 그 나머지 품사는 명사, 전치사, 손가락 이상이네요. 형용사까지. 이렇게 4가지 품사를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고요. 이 4가지 품사들이 각각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지는지까지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요. 제가 2번째 시리즈도 알차게 한번 준비해 볼게요. 모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